2%, 중국계 22%, 인도계 7%가 함께 살고 있는 다민족 국가. 대한민국 면적의 3배나 되지만 인구는 3,280만 명인 국가, 바로 말레이시아입니다. 세계 최대의 천연고무, 주석, 파묘 수출국 말레이시아. 60년 전만 하더라도 농업과 광업 등 1, 2차 산업에 전적으로 의존하던 말레이시아가 그동안 공격적인 제조업과 관광산업 육성 정책으로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태국을 모두 제치고 1인당 국민소득이 1,300만 원을 돌파해 동남아에서 3위, GDP는 438조 원으로 최근 싱가포르를 제쳤습니다. 이번 코로나19도 비교적 양호하게 통제해왔죠. 하지만 자세히 보시면 아시아 지역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확산하기 시작한 3월 초에 말레이시아 확진자 수는 극소수였습니다. 1일 확진자 수가 한 자리에 그쳤죠. 자, 그런데 일본 때문에 말레이시아의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됐습니다. 일본의 늑장 대응 때문에 일본을 다녀온 말레이시아인들의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들이 슈퍼 전파자 역할을 한 것이죠. 당시 일본은 도쿄올림픽 개최를 위해 일부러 늑장 검사를 하거나 의도적으로 통계를 조작하고 있다는 의심을 샀습니다. 말레이시아뿐만 아니라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등 상당수의 동남아 국가들이 이와 같은 피해를 입으면서 동남아 내 국민들의 반일 감정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 주 인도네시아 일본 대사 마사우미 이시이는 인도네시아에 사는 일본인들이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 차별을 받고 있다, 일본은 바이러스 확산의 근원이 아니다 라고 호소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엄청난 위기를 안겨준 일본과는 반대로 한국은 말레이시아를 위험으로부터 구원해 주었죠. 한국의 진단키트가 말레이시아 내 대규모 확산을 막아준 것인데요. 말레이시아 보건부의 누르히샴 압둘라 보건총괄국장은 한국이 진단키트 5만 개를 보내주었고 사라왁주와 사바주에 1만 개씩, 조르주와 쿠알라룸푸 공항에 1만 5천 개씩 분배했다. 이번 주말 10만 개가 추가로 도착할 것이고 말레이시아 정부는 한국으로부터 100만 개의 진단키트를 구매할 예정이다. 한국산 제품을 검사한 결과 민감도는 84.4%, 특이도는 100%였다. 우리 말레이시아는 한국산 진단키트를 사용할 것이다 전했습니다. 한국산 진단키트가 말레이시아에 도착한 후 한 달 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대규모 검사를 통해 확진자들을 모두 찾아낸 결과 확진자 수가 일시적으로 상승하더니 6월 말부터 확진자가 거의 발견되지 않고 있죠. 이에 말레이시아 정부는 코로나 청정 국가인 뉴질랜드와 브루나이를 포함해 한국과 국경 개방을 최초로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통계상으로는 한국보다 빠르게 코로나19를 잠재운 중국보다 한국을 먼저 택할 만큼 한국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말레이시아는 올해부터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며 사상 최고 수준으로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한국에는 기적 같은, 일본에는 충격적인 일이 하나 터졌습니다. 총 사업비가 1,100억 링깃, 우리 돈으로 31조 원에 달하는 자금으로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와 싱가포르를 연결하는 고속철 건설 사업, 말레이시아 구간 335km, 싱가포르 구간 15km로 총 350km 길이의 고속철 건설 사업은 원래 중국과 일본 중 누가 따낼지에 대한 경쟁이었습니다. 싱가포르 일간지 더 스트레스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를 잇는 고속철 건설권을 두고 일본과 중국 정부 관계자 그리고 민간업체 대표들이 말레이시아로 날아가 적극적인 로비를 했고, 특히 중국은 리커창 총리가 직접 나서 나집 라장 말레이시아 총리에 서한을 보내며 말레이시아 부동산 및 인프라 개발에 중국이 투자를 약속하겠다라고까지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일본의 JR 동일본, 중국의 중국중철과 중국철로, 프랑스의 알스톰그룹, 독일의 지멘스 등이 참여했지만 당시에는 JR 동일본과 중국의 중국중철 이 중 한 곳이 될 것이라 예상됐죠. 자, 그런데 최근 이를 완전히 뒤엎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7시간이나 걸렸던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이동 시간을 90분으로 단축시키는 프로젝트, 쿠알라룸푸 싱가포르 고속철 건설 프로젝트가 올해 12월 31일로 연기되어 버렸죠. 카우 분완 싱가포르 교통부 장관은 아즈민 알리 말레이시아 수석 장관이 편지를 보내었다며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가 2020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 최종 연장에 합의했다. 변경 사항의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 전했습니다. 그리고는 놀랍게도 일본과 중국 중 한 곳을 고르려던 말레이시아가 갑자기 한국을 선택하려 하고 있는데요. 마하티르 빈 모하마드 말레이시아 총리가 직접 현대로템을 방문했습니다. 현대로템의 철도 차량에 적용된 신기술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며 마하티르 말레이시아 총리가 요청한 것인데요. 이번 말레이시아 총리의 현대로템 방문 이후 중국과 일본에 기울었던 판도가 한국으로 완전히 넘어왔습니다. 1973년 말레이시아에 처음 진출한 한국의 현대로템은 두터운 신뢰와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꾸준히 지하철과 전동차를 공급했고 2년 뒤 개통되는 말레이시아 MRT 2호선 무인 자동차를 무려 232량 제공하게 됩니다. 고도의 기술을 요구하는 무인 전동차를 맡긴다는 것은 절대적인 신뢰를 의미하죠. 필리스 버몬트 인도네시아 국제전략연구소장은 이렇게 전했습니다. 아세안 일부 국가에서 일본과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반발감이 커지고 있다. 그런데 한국은 다르다. 아세안 어느 나라에서도 반한 감정이라는 용어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 허부자바주 부카시에 사는 인도네시아인 요가 푸르노모 씨는 요즘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명문 가자마다 대학교 농업공학과를 졸업한 요가 씨는 중장비 업체 유나이티드 트랙터에서 29년간 근무하고 2017년 퇴임한 뒤 농사를 짓기로 결심합니다. 부카시의 친구 땅을 빌려 과일 농사로 인생 2막을 시작했는데요. 요가 씨는 처음에 멜론과 골든멜론을 심었는데 기존 재배농이 많아서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한국인에게 참외를 키워보라는 조언을 듣고 한국 참외씨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1년 뒤 요가 씨는 2018년 11월부터 한인마트에 직접 농사지은 참외를 납품하기 시작했고 점차 수요와 생산량이 늘어나 지금은 캠치, 아이언몰 등 현지 프리미엄 마트에서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요가 씨는 인도네시아인들에게 한국 참외 맛을 알리고 블루오션 마켓을 개척했다는데 자부심을 가진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산 참외는 2016년 열린 국제식품규격위원회에서 멜론류로 분류되고 코리안 멜론이라는 국제 명칭을 얻었습니다. 요가 씨는 현재 직원 3명과 함께 서부자바, 중부자바, 동부자바의 농장에 참외 위탁 재배도 하고 있습니다. 부카시 농장에서만 월 수입 5천만 루피아, 우리 돈 약 430만 원을 벌고 있고 위탁 재배까지 합치면 월 매출액은 총 2억 5천만 루피아, 우리 돈 약 2,165만 원이라는 큰 돈을 벌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2019년 1인당 연간 GDP가 4,175달러, 우리 돈 495만 원이었으니 참외 농사는 상당히 고수익 사업입니다. 한국인 말 한번 잘 들었다가 이렇게 돈방석 앉은 요가 씨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는 이번 질병 사태가 터진 뒤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이 늘면서 참외 수요가 더 늘었다며 비타민C 약값은 올랐지만 과일값은 그대로라서 손님들이 더 찾은 것 같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한국을 한 번도 못 가봤다며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 가서 농사법도 배우고 더 좋은 참외씨를 수입해오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참외 본고장은 경상북도 성주군입니다. 성주 참외는 1994년 일본 홍콩에 처음 수출되기 시작했습니다. 멜론류로 분류되면서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 등 전 세계 14개국으로 수출국이 늘어났습니다. 수출 다변화에 힘입어 2017년에는 262.7톤, 약 8억 6,286만 원의 수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번 질병 사태 속에서도 수출 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69톤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성주군은 올해 참외 수출 목표를 1000톤으로 잡았습니다. 5월 초 일본, 홍콩, 싱가포르, 몽골 등에 125톤을 수출하면서 목표 물량의 10%는 이미 달성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많아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베트남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최근 베트남에서는 명절이나 기념일마다 한국에 이것을 구하기 위해서 대형마트에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것으로 만든 꽃다발은 올해 초 베트남 젊은이들 사이에서 연인을 위한 밸런타인데이 선물로 큰 인기를 모았다고 합니다. 베트남에서 특별한 한국산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궁금하시죠? 바로 딸기입니다. 한국산 딸기는 베트남에서 귀한 선물로 쓰이고 있습니다. 한국산 딸기로 만든 딸기 꽃다발은 프리미엄 선물로 큰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딸기 꽃다발은 딸기와 생화를 함께 다발로 포장하거나 딸기만 풍성하게 묶어 만든 상품입니다. 딸기 꽃다발은 베트남 소비자들에게 더 특별한, 더 가치 있는 선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한국산 딸기는 맛이 달콤해 연인 선물용으로 적합한 데다 식품 안전과 위생을 보장하기 위해 업체들이 한국산 딸기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럼 딸기 꽃다발의 가격은 얼마일까요? 크기나 부재료 종류에 따라 가격이 제각각이지만 딸기가 약 500g 들어간 꽃다발 가격은 45만에서 50만 동으로 우리 돈 약 2만원 선입니다. 딸기에 초콜릿이나 견과류를 일부 묻힌 꽃다발은 약 70만 동, 우리 돈 약 3만 6천 원입니다. 딸기 50에서 60개를 묶어서 만든 풍성한 꽃다발은 우리나라 돈으로 6만 원이 넘는 120만 동까지 가격이 치솟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현지에서 딸기 꽃다발의 인기는 엄청납니다. 기존에 주로 선물하던 생화에 비해 가격이 비싸지만 현지 베트남 소비자들은 딸기 꽃다발이 선물로서의 가치가 높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현지에서 딸기, 포도 등 한국산 과일은 맛이 좋고 신선하다는 이미지가 생겨 한국산 과일을 찾는 베트남 소비자들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딸기의 경우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를 보면 2015년 한국 딸기가 베트남에 수출된 양은 773kg이었습니다. 이 정도 양은 한국 교민들의 소비량 정도였는데 2016년 정식 수출되면서 그해 8만 646kg으로 늘었고 2018년엔 29만 1311kg까지 증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52만 3842kg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제 한국산 과일이 동남아 대형마트 첨가물 매대의 앞자리를 점령해버렸습니다. 경북 청송에서 온 사과, 경남 진주의 딸기, 충남 천안의 신고배 등이 예쁘게 포장돼 손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혹여 손님들이 못 볼까봐
한국이라는 표기가 제품명만큼 큼지막하게 찍혀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K프루스의 시대입니다. 전 세계 수출이 줄어드는 이번 질병 사태의 악재를 뚫고 한국 과일이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상 상하자오였습니다. 영상